자, 12번은 과학적 어떤 지식의 특징에 대한 글입니다. 과학 얘기가 계속 나오네. 우리가 좋아하는 과학 얘기. 단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보자. 과학적 지식은 cannot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뭘까? 무엇 때문에? 왜냐면 science, 과학이라는 것은 대표하기 때문이죠. 나타내기 때문이죠. 자연적인 어떤 물체를, 자연의 물체를 뭘로써 나타내느냐. 뭐라기보다는 as individual entities, 즉 개인적인 어떤 개체로서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특정한 클래스,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멤버로서 자연 물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야. 자, 아직까지만 보면 이게 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뭐 specific class의 멤버라는 거하고 individual entity, individual 이런 것들이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atural object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 science-based approach, 즉 과학이 베이스가 된 이런 접근 방법은 말이지 클레임한데, 주장하는데 뭐를 주장하냐면 목적절 statically relevant properties 하면은 미적 관련 속성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심미적인 어떤 아름다움과 관련된 그런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관련된 속성이 뭐다? 단지 그런 속성일 뿐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속성은 어떤 속성이다? All members of a natural kind. 자연의 하나의 종류에 속하는 모든 멤버들이 그냥 공유하는, 서로서로 그냥 공유하는 속성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하는 얘기야. 즉, 과학의 기반을 두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리 미적으로 관련된 속성이다, 아름다움과 관련한 그런 속성이다 할지라도 그냥 어떤 하나의 종에 속하는 그런 멤버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뭐. 이렇게 그냥 속성이 정의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얘기야. But, 와, but 나왔어. 뒤에가 진짜 중요하겠다. This is not true.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네요. When we experience nature,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 말이야, we do not experience it as species.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야. 자연을 경험하는 게 아니야. 뭘로? 종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경험해? As individual object로 경험하는 거야. 아이고, 여기 또 나왔네. 중요한 말.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별개의 물체로 경험을 하는 거지 종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 어떤 종의 멤버, 걔네들이 가지는 속성으로 그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의 어떤 물체 하나하나를 다 and as separated into individual object, nature. 얘가 이제 주어겠네요. 그지? 그리고 as 뭐뭐 접속사인 것 같아요. 뒤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nature가 주어니까 it is separate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가 있을 때, 즉 자연이 separated into 구분되어 있을 때 뭘로? individual object 개별적인 어떤 물체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자연은 can have aesthetic properties. 뭐를 가진다? 심미적인 아름다운 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속성이라는 것은, 그지? 그 아름다운 속성이라는 것은 수반되지 않는다. 뭐에 의해 수반되지 않는다? 그 과학적인 묘사에 의해서 수반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자연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분리될 때 아름다움의 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의 속성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기술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지? 과학적으로 그걸 기술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말이지, for instance, 앞으로 빼서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이야,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설명해 줄 수 있어. 뭐를 설명해 주냐면 waterfall, 이
폭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폭포의 형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거야. 폭포가 이런 식으로 뭐 낙차에 의해서 형성이 된단다. 뭐 이런 식으로 형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has nothing to say. 자연과학이라는 건 할 말이 없어. 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냐면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 그런데 무슨 경험? 장엄한 이 짐바브웨에 있는 빅토리아 폴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거야. When viewed at sunset. 이 짐바브웨에 있는 이 빅토리아 폭포가 우리가 언제 보냐면 일몰 때 이걸 보는 거지. 그러면 일몰 때 이걸 보면 어떻겠어요? Red and orange. 레드와 오렌지빛의 이 굉장히 끝없이 펼쳐지는 그리고 captivating한 뭔가 사로잡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거야. 봐봐봐. 선생님이 그림 다운받았다. 이 짐바브웨에 있는 빅토리아 폴이에요. 이걸 선셋 찍어놓은 사진인데 봐봐. 얼마나 이 아름다움이 느껴지니. 그지? 어떤 이런 심미적 아름다움은 과학이 설명해 줄 수는 없다. 개별적인 폭포가 가지는 이런 심미적 아름다움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 앞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예가 이게 나와요. 자, 두 번째 예가 뭐냐면 geology 그지? 지질학이라는 어떤 내추럴 사이언스, 또 다른 내추럴 사이언스를 말하는 거죠. 지질학이라는 것이 설명을 해줄 수 있대. 뭐를? 이 느그롱고로 크레이터, 분화구, 탄자니아에 있는 이 분화구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뭐를 설명해 줄 수는 없어? 그 painful하고 그 고통스럽고 breathtaking 아주 놀라운 그런 아름다움. 언제? 태양이 탁 떠오를 때 그 느껴지는 그런 굉장히 막 해가 막 그 분화구를 뚫고 나오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움 그리고 숨막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이게. 그지? 그리고 그때 포그가 이제 안개가 천천히 올라오잖아. lifting 떠오르는 거야. above the crater. 즉 분화구 위로 막 이렇게 안개가 쭉 피어나고 alone 그리고 외로운 히포포타머스 하마 한 마리가 막 어두운 색깔의 아주 무거운 그 외로운 하마 한 마리가 그 호수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 하는 얘기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이 크레이터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선라이즈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뚫고 나오는 그런 painful, 그다음에 breathtaking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옆에 이제 포그가 막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하마 그림은 없지만 여기 호수에 이제 하마가 이렇게 있나 봐. 그지? 하마가 이렇게. 이 하마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 거야. 뭐가? 지질학이라는 이런 자연과학은 이걸 설명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자연이 갖는 인디비주얼 오브젝트로 개별적인 어떤 사물로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이런 심미적인 어떤 느낌 그런 것을 과학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 과학이라는 거는 자연을 뭐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개별의 특징을 가진 이런 개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종에 속해 있는 멤버로 그냥 바라보기 때문에 그 종의 특성으로 그냥 자연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심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이걸 할 수가 없다. 왜냐면 과학이라는 게 자연적인 어떤 물체를 말이야 개인적 속성으로 그지? 개인적 속성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클래스에 속해 있는 멤버로 다루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은 이것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 여태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봤자 자연이 갖는 심미적 특성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value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The true beauty of Mother Nature. 이 대자연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 했으니까 좀 아닌데, 그지?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다? Rely on,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술 전문가들의 관점에 의존할 수가 없다. 뭔 말이야? Explain the evolutionary process of every species. 즉 진화적인 어떤 과정, 모든 종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진화 과정 얘기 나오지 않았어. Give up its trust. 그 신뢰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뜻이야. 뭐에 있어서? 유용성, 뭐의 유용성? Classification. 즉 분류가 갖는 유용성에 대한 그 과학의 신뢰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하면은
분류를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신뢰한다. 이런 뜻이죠. 분류하는 것 때문에 미적으로 어떤 감상할 수가 없다. 이 얘기니까 말이 안 되네. account for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account for 설명할 수가 없대. 뭐를 설명해 할 수가 없어? 정확한 미적 감상을 혹은 이해를 자연에 대한 어머 이거 맞는 거 같지 않니? 그래서 미적 감상, 자연에 대한 미적 감상 이런 거 여기 키워드 다 나왔잖아. 그지? 그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이거겠네. 그지? 그래서 scientific knowledge 자체가 자연에 대해서 올바른 감상, 심미적인 감상을 할 수 있게 해주지를 못한다. 그 얘기가 되고 있어요.